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11월 19일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감정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은 6월 28일 재검표에 이어 넉 달 뒤인 10월 28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1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2차 변론기일과 감정인 신문을 11월 19일 금요일 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차 변론기일과 함께 열리기로 한 감정인 신문에서는 연수을 재검표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 1장기 투표지, 2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투표지로 보기 어려운 각종 석연찮은 투표지들을 정밀 감정할 감정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그 직전에 대법원이 2차 변론기일은 연기하고 이번에는 감정인 신문만 하기로 기일을 변경해서 감정인 신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 연수을 투표지 감정인을 맡은 분은 종이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투표지들에 대한 감정인의 정밀 감정에는 약 한 달 조금 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서 내년 1월경에 문제의 투표지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변호인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정인 신문에서 밝혀진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개표 과정에서 나왔던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과 관련해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소위 해명이라고 내놓은 이른바 형상기억복원용지, 즉 투개표 과정에서 접혔던 종이가 시간이 지나면 신권다발처럼 다시 빳빳해지는 특수기술을 사용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 종이 전문가인 감정인이 그런 용지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정인 신문 과정에서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감정인 즉 종이 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민경욱 전 의원이 이날 감정인 신문 후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국내 최고 종이 전문가에게 내가 물었다. 형상기억종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가 뜨악한 표정으로 듣더니 반박자쯤 늦게 답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 지금 이 내용은 연수을 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감정인 신문에서 감정인에게 묻고 답한 내용을 밝힌 내용입니다. 즉 감정인이 이른바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잇따라 쏟아지자 중앙선관위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았던 이른바 형상기억복원용지, 즉 투표 과정에서 접히고 했더라도 시간 지나면 그게 빳빳해진다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 혹은 해명에 대해서 종이 전문가가 단칼에 일축한 것입니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 이 내용은 사실 그동안 선관위 해명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정에서 대법원 법정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종이 전문가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에 변호인단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던 박주현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정인 신문 절차 중 원고, 지구상에 형상복원 기능 있는 종이가 있습니까? 감정인 없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이나 박주현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나 그 당시 민경욱 의원과 감정인 사이에 오간 대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지금 법정에서 감정인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소위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는 개표하는 곳곳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과정에서 분명히 굉장히 접혀있고 구겨져 있고 당연하죠. 투표할 때 다 접어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들은 아주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곳곳에서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형상기억복원용지라는 이상한 말을 꺼냈는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소위 4.15 총선 공정성 의혹과 관련된 방송들을 하면서 이른바 팩트체크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어떤 방송에 보면 자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투표용지, 재료에 팩트체크라고 되어 있고 말이죠. 투표용지, 투표지 분류 시 인주 번짐과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이거를 소위 팩트체크라고 선관위의 해명 혹은 주장 혹은 변명을 마구 국민들에게 보도해낸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송만 보면 아 그런 투표용지가 정말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적지 않았겠죠. 근데 전문가는 그런 종이, 그런 용지는 지구상,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부장판사 출신의 차규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잇따라 SNS에 올렸습니다. 선관위가 기술 개발했다는 형상기억복원용지로 만든 투표지,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중앙선거 조작위도 신권다발이 말이 안 되는지 형상기억복원용지라는 개소리를 공식 해명이라고 내어놓았다. 그 설명한 선관위 직원 형사처벌해야 할 것. 그 설명을 내어놓은 자 머리에서 나온 말인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자가 있는지 수사해야 할 판이다. 맞습니다. 이 말을 했던 선관위 직원 찾아내서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인이 말한 그 전문성을 뒤집을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주장해온 식으로 그런 특수한 재질, 특수한 기술이 있는 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규환 변호사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궤변 경진대회 1번 탁하고 테이블을 쳤더니 박종철 학생이 억하고 죽었습니다. 2번 형상기억 복원종이로 인쇄해서 재검표 시 투표지가 신권다발같이 빳빳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엉터리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가지를 더 또 강조해서 썼습니다. 선거관리가 부실일 뿐이라는 분들 보세요. 공직선거법상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수십 년 동안 투표하면서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 개표할 때까지 며칠간 뒤죽박죽으로 투표지가 겹쳐져 있다가 개표장에 옮겨져 투표함을 탈탈 털어서 분류를 하지요. 신권다발인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상기억 복원종이가 있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아마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테이블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에 뒤지지 않는 명언으로 남을 듯하다. 형상기억 복원종이를 개발한 중앙선관위 대단하다. 어쨌든 그런 거짓말을 할 정도로 신권다발인 투표지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선관위 니들도 인정한 거다. 지금 이 내용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과거 선거관리에 많이 참여했던 차규환 변호사가 잇따라 올린 글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동안 선관위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형상기억복원용지란 게 분명히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아마 없겠죠. 전문가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각종 개표장에서 발견된 저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는 누가 봐도 투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라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을 명백하게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든지 해명 못한다면 대법원은 이거는 충분히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대법원이 과연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할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대법관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릴 결정, 판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공지를 겸한 감사의 말씀을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군수날TV 커뮤니티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영상 제작과 관련해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씩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도 군수날TV의 제작 방침을 아끼시는 구독자들께서 자율구독료 납부를 통해 적극 성원해 주시면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군수날TV를 통해 처음 인연이 닿은 분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그런 구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 힘들게 벌어들인 돈이 많든 적든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돈을 군수날TV의 자율구독료로 후원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정확하게 읽고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라는 격려와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중에는 많은 유튜버 채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멤버십을 개설하면 바로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멤버십 개설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 적절한 시점 아마 내년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